다음 키워드는 신용대출 퍼붓기입니다.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통해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을 규제하고 나서자 신용대출이 확 늘었습니다. 박사님, 그런데 신용대출의 금리가 더 싸서 주담대를 받는 것보다 신용대출을 섞어받는 게 오히려 더 이득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우리나라 금융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 아닌가 싶어요. 신용대출의 금리가 주담대 금리보다도 더 싸지는 아주 해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 신용대출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이 대출자의 신용 하나만 보고 그냥 돈을 내주는 겁니다. 그래서 중간에 대출을 제대로 회수하지 못할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그만큼 금리가 높은 것이 아주 일반적이고 교과서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 반해서 주담대라는 것은 주택담보를 거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대출자가 돈을 갚지 못하면 언제든지 담보로 그런 주택을 회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주택담보대출인 주담대가 신용대출보다 금리가 훨씬 높아져 있습니다. 아, 근데 이런 역전 현상이 벌어진 이유가 뭘까요? 네, 한마디로 이제 현재 지금 시중의 통화량이 급격하게 풀린 것이 첫 번째 요인이고요. 코로나 사태 또는 정부의 경기 부양책으로 돈은 많이 풀었는데 실제로 많은 이 소비자들이 그 돈을 소비나 투자로 쓰지 않다 보니까 그게 은행에 쌓여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대출을 해서 대출 이자로 살아가는 곳이 은행입니다. 예. 그런데 대출이 되지 않으면 은행의 영업 기반이 파괴되기 때문에 은행은 대출을 해주려고 그러고 수요는 상대적으로 적다 보니까 금리가 신용대출의 금리가 주담대 대출 금리보다도 오히려 떨어지는 이런 이상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또 하나는 정부가 이제 주담대 대출을 막아버린 것이죠.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그런 이 명분하에 주택담보와 관련된 대출을 일제히 막다 보니까 돈이 신용대출 쪽으로 흘러가는 그런 요인이 있고 또 최근에 금리가 인하 추세에서 금리 인하의 속도가 아무래도 탄력적인 신용대출에는 빨리 반영이 되고 주담대는 1년 또는 2년이 지나야만 금리가 반영되기 때문에 예. 그 금리 인하의 반영 속도가 신용대출이 더 빠르다 하는 점에서 현재 신용대출 금리가 더 떨어지는 이런 이상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요. 네, 박사님, 이런 현상이 이어지게 되면 혹시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그렇습니다. 신용대출이 확대되는 것은 전반적으로는 바람직한 현상입니다. 은행들이 대출을 해줄 때마다 담보를 걸게 되면 그만큼 고객들이 불편해지고 합니다만은 그러나 신용대출은 담보가 없다는 면에서 만약에 경기가 나빠지거나 또는 대출자들의 파탄을 내서 돈을 갚지 못하면 그 문제가 은행으로 연결돼서 국가 경제의 파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면에서 급속한 신용대출의 증가는 국가 경제에서 좀 부담이 될 수가 있고요. 예. 또 하나는 지금 신용대출은 이른바 흙수저들이 대출을 받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입니다. 확고한 직장이 있어야만 신용대출이 나가고 또 직장 중에서도 신용 등급이 높은 대기업 같은 데는 지금 우대금리 협정까지 체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이 부동산 담보대출을 억제해서 그래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이 정책이 결과적으로는 신용대출을 늘리게 되는데 이 신용대출은 흙수저나 중산층들이 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대출의 이 역차별 현상이 생길 수가 있는 것이죠. 예. 그런데다가 이제 신용대출이 부도가 났을 때 국가 경제 전체에 부담이 될 수 있다. 이런 면에서 신용대출의 이 급속한 증가 이 대목에 대해서는 좀 예의주시하고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어서 네 번째 키워드도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